그동안 팽팽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오늘은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폭을 보였다가 오늘은 어제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테슬라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 안에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적 발표 기업들의 이슈들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형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한 줄 픽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역회담이 개최된다라고 하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인터뷰 영상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 Well, I spoke to our entire trade team this morning. There is a lot of progress being made. We now have 18 proposals on paper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trade team. Again, these are proposals on paper that countries have propos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o our government. You have Secretary Bessent, Secretary Lutnick, Ambassador Greer, NEC Director Hassett, and Peter Navarro, the entire trade team, meeting with 34 countries this week alone. We are moving at Trump speed to ensure these deals are made on behalf of the American worker and the American people. I actually do have something to share on that. I asked the president about this before coming out here, and he wanted me to share with all of you that we're doing very well in respect to a potential trade deal with China. As I mentioned, there have now been 18 proposals in more than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are wanting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are setting the stage for a deal with China. So we feel everyone involved wants to see a trade deal happen, and the ball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네, 대변인의 내용처럼 현재 미국은 30개국 이상과 이번 한 주 동안 무역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역 갈등에 어느 정도의 완화 조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한풀 꺾였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의 긴장감을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중국과의 이슈 또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 내놨는데 대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코멘트를 해줬었고요. 여러 인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시장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IMF가 현재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럼프의 관세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월에는 3.2%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다가 지금은 2.8%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 정도까지 줄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일단 무역 갈등 완화 조짐과 함께 해당 수치에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테슬라의 시간의 실적을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 대형주들의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이번 주부터 쭉 시작될 빅테크들의 실적,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3,400달러 선을 돌파했던 금값이 오늘 단 하루 만에 3,500달러까지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확인을 해드린 대로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자 다시 한번 가격 반락으로 이어지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 랠리를 펼쳐왔던 금값, 오늘은 장 막판에 결국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한 줄 픽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인 테슬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4%대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약간의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총 매출액이 19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 정도의 감소폭을 보였고요. EPS 같은 경우도 현재 70%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었던 차량 인도 대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엇나가는 수치가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감소했는데요. 33만 6천 대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컨퍼런스 콜 시작 전이기 때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워낙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 현재로는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컨퍼런스 콜 시작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6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실시간 속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컨퍼런스 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엔비디아도 반가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AI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축소설에 반박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간밤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빅테크 종목 안에서 또 지켜볼 이슈로는 메타 이슈도 챙겨봐야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앱을 따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에디츠를 출시를 하는데 틱톡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실적 전에 실적이 발표됐던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들고 왔는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 안에서 9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줬습니다. 관세 발효 이후로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더 긍정적인 가격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가운 반등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네. 미국 증시는 미국 무역 협상 기대와 기술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은 상승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14% 오르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가 이번 상승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 핵심은 관세 리스크 완화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세 대립이 지속되긴 어렵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거래 기반을 구축 중이라며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인도, 미국, 일본과의 무역 양해각서 발표 가능성도 더해지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이 IMF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미국은 1.8%, 중국은 4%로 예상이 되며 실질 관세율이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중장기 성장 둔화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카시카리 연준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며 이 고용시장 악화 조짐과 함께 미국의 투자 메리트도 약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상 기대가 단기 상승에 촉매가 되고 있지만 이 IMF 전망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흐름 속에서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역 갈등과 관련돼서 협상 기대감 시장 안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많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두드러졌고요. 이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AI 칩 개발 소식에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도 머스크 복귀 기대감과 로보택시 생산 계획 발표로 인해서 4.6%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TSMC 등 반도체 전반이 동반 반등을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죠. 미중 갈등 완화 기대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그 무역 협상 기대감에 온풍이 좀 불어올 것 같고요. 이 친환경 에너지 업종도 돋보였습니다. 이 퍼스트 솔라는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 수혜 기대에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풍력과 AI,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관련 테마도 동반 가능성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방산주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완화 기대감과 실적 부진으로 네이션, 노스롭 그로먼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과 일부 농산물은 달러 반등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반등과 무역 협상 기대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 실적 시즌과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정책 수혜주와 실적 모멘텀이 겹치는 종목군 위주로 접근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여파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국내 증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의 반등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 미중 무역 협상 지연,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관망 속에서 방향 탐색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테슬라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AI 로보택시 성장 전략 발표로 투자 심리를 방어가 되었고 또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만약에 완화된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반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은 정책 실적 수급, 3박자가 맞는 종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철강, 조선 등 대선 공약주, 전력 원전 AI 관련 관세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중심의 실적 기대주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 중인 금융화학, 전기가스 업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금리는 아마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좀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50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고 2,530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실적 발표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찾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경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먼저 간략하게 함께 훑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목 이슈들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섹터에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큰 변동성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AI 그리고 플랫폼 대장주까지 저마다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장을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장중에서는 4.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AI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는 속에서도 아직 재판 리스크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어제 2.5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나토와 손을 잡으면서 AI 국방 위협으로 우뚝 선 모습이었습니다. 3.5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테슬라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는 우리나라 기준 오늘 5시에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7센트로 예상치 39센트에 미치지 못했고요. 매출은 193억 4천만 달러, 순이익은 전년 대비 71% 급감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판매 급감으로 둘 수 있는데요. 자동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 전체 매출도 9% 줄었습니다.
이번 분기 차량 인도량은 13% 감소한 33만 6천 대. 이는 모델 Y SUV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공장 운영이 일부 멈추면서 출하량에도 직접 타격이 간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 어제 4.6%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에는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며 주가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미국 정부와의 재판이라는 큰 산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지금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와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구글이 다른 회사들에 돈을 주고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깔게 한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애플 같은 스마트폰 회사에 수조 원을 지급하면서 경쟁업체의 기회를 막았다는 주장이 핵심인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의 광고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음 팔란티어는 나토가 자사의 AI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 계약을 넘어 유럽 방위 디지털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팔란티어가 인정받았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도 훌륭했는데요.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8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엔 매출 37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업은 올해 들어서 30% 상승, 1년 기준으로는 무려 345% 폭등하면서 AI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트렌드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은 기업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3M은 8.12% 상승, 이큐팩스는 13.84%, 버라이어즈는 0.6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실적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3M은 예상보다 나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도 7.6에서 7.9달러 유지해줬고요. 관세 영향을 20에서 40% 수준으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줬습니다. 네, 기술 소재, 산업 소비재 전방 수요 둔화 속에서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방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다음 이큐팩스는 조정 EPS와 매출이 모두 월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무려 13% 급등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개인 신용평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드러난 건데요. 특히 부동산 채용 시장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에서 고부가 수익을 유지한 것이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버라이어즈입니다. 버라이어즈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통신 섹터 내 견고한 실적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한 점은 고객에게 스마트폰 요금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전략이 오히려 가입자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는 평가입니다. AT&T도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업계 전반의 소비 전략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월가의 기대를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할리버튼도 관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57%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네, 킴벌리 클러크도 실적은 괜찮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월가의 평가에 1.53% 하락했습니다. 엑셀은 항공기 수요 둔화에 실적이 흔들리면서 또 공급망 이슈도 겹쳤습니다. 4.34%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실적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킴벌리 클러크부터 보겠습니다. 킴벌리 클러크는 클리넥스와 티슈와 하기스 기저귀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근데 무역 전쟁 여파로 약 3억 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을 예고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관세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발표에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에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방어적 소비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할리버튼은 세계 최대 석유 서비스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경고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프래킹 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로 2분기 EPS가 0.02에서 0.03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 초반 최대 10% 급락했습니다.
북미 매출도 전년 대비 12% 줄었고 CEO 역시 최근 3주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항공우주 방위 복합 소재 전문 기업 헥셀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모두 밑돌며 주가가 장중에는 9.9%까지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보잉 787, 에어버스 A350 같은 대형 항공기 생산 둔화였고 그 여파로 상업용 항공 매출이 6% 이상 줄면서 전체 매출도 3% 감소했습니다. 공급망 지연이 이어지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됐고 방위 분야가 성장했지만 민간 부문 부진을 상쇄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 보겠습니다. 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 오랜만에 강한 호재를 맞았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우회 수입한 아시아 국가들에 최대 6%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대 10%에서 26%까지 장중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퍼스트솔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퍼스트솔라는 미국 내 생산에 집중하는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늘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퍼스트솔라의 가격 경쟁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 초반에는 주가가 13% 급등했고 특히 텍사스 신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능력 확장과 함께 IRA 보조금 수혜까지 동시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노바 에너지입니다. 소노바는 패널 제조보다는 태양광 설치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관세 소식에 직접적 타격은 아니지만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설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IRA 법안의 세액 공제와 맞물리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의 수혜주로 꾸준히 꼽히고 있고요. 네, 다음 솔라엣지는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인버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강자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엔 유럽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모든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상승세로 같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방산업체들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표 방산기업들 GE 에어로스페이스, 레이시온,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이 1분기 실적 발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사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GE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실적 발표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제트 엔진과 항공기 내부 부품을 제조하는 항공 전문 기업으로 이번 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9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8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90억 달러 매출 1.27달러 이익을 모두 상회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24.8%, 잉여 현금 흐름도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탄탄한 재무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에 화답하듯 화요일 정오 기준 주가는 약 5% 상승했습니다. 다만 경영진은 향후 고율 관세 리스크가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GE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운영 최적화와 비용 통제, 그리고 가격 인상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의 핵심 기업 레이시온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전망의 보수성이 시장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이번 분기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4에서 6% 성장률로 다소 미온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간이익 목표 상향 조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둘러싼 보수적 스탠스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9.81%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항공우주 전문 기업 노스롭 그루만이 실적 발표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14.6% 급락하며 큰 조정을 맞았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감소,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핵심 원인은 바로 항공기 때문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B-21 스텔스 폭격기 개발 과정에서 생산 구조 변경과 자재 가격 급등으로 4억 7,7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사 마진이 급락했습니다. 또 우주 및 항공 부문의 매출이 빠지면서 기존 프로그램 축소와 신규 사업 성장 속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고 미션 시스템, 방위 시스템 등 일부 부문은 성장했지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 기술주를 포함해서 오늘 다양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는 머스트노우 5로 이어지겠습니다.